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한 페이지를 밝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30여 년 전인 1789년 5월 12일 영국 하원의 사당. 한 젊은 정치인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윌버포스. 그는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시대의 양심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수백만 영혼의 존엄성을 위해 외치고자 했습니다. 그의 연설은 단순한 정치적 발언을 넘어 깊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둔 한 인간의 처절한 고백이자 정의를 향한 강력한 호소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나는 진실의 목소리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로움을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가져온 주제의 거대함을 생각할 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지 이 나라, 영국이나 유럽만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 세계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동시에 위대한 대의를 짊어진 제가 얼마나 나약한 변호인에 불과한지 생각하면 제 자신의 부족함의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힘들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격려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진솔함을 경험했고 연구를 거듭할수록 제 마음속 확신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특히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저는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제 모든 두려움을 잊고 제가 추구하는 대의가 저를 지지해 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더 굳건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모든 결의안이 가장 명확한 원칙 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음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의안의 최종 목표는 바로 노예 무역의 완전한 폐지입니다. 저는 시작에 앞서 저 자신과 이 의회가 어떠한 감정적인 격정에 휩쓸려 이 주제에 접근하는 것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제가 호소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열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직 여러분의 차갑고 공정한 이성을 구할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모든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 신중하게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누구도 비난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끔찍한 무역이 우리 의회의 권위 아래 자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 대영 제국의 의회 전체와 더불어 저 자신부터 그 부끄러움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유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인정해야 하며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스스로를 변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비참한 사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비난도 삼가고자 합니다. 윌버포스는 이렇게 모두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며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이 서인도 제도로 이송되는 과정,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백길로 기록된 중간 항로의 실상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노예들이 서인도 제도로 이송되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부분이 전체 주제 중에서 가장 비참한 부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토록 좁은 공간에 압축된 그 엄청난 고통은 인간의 상상력이 이전에 단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던 수준의 것입니다.
저는 리버풀의 상인들을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만약 그 악의 규모와 범위가 너무나 거대해서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그들의 주의를 흐트리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그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보편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무감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이 끔찍한 무역을 지속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진실로 믿습니다. 만약 각 배에 빽빽하게 실린 수백 명의 흑인들 중 단 한 명의 비참함이라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그 아프리카 상인의 시야 안에 계속 머물 수 있다면 그들 중 누구도 그 광경을 마음으로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600명 혹은 700명의 이 불쌍한 존재들이 둘씩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주변은 역겹고 구역질 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은 질병에 시달리고 온갖 종류의 비참함 속에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장면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누군가가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할 목적으로 온갖 종류의 육체적 고통을 그들 위에 쏟아붓기로 작정한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편견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예들의 상황은 리버풀 대표 중 한 명인 노리스 씨에 의해 묘사되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이익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꺼운 막으로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는지, 그래서 완전한 소경보다도 더 못보게 만드는지를 이 의회에 확신시켜 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왜 우리가 이해관계에 얽힌 사람들의 논리나 그들이 사건을 포장하는 방식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의무를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노리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공간은 상황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그들의 편의를 위해 꾸며져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오른쪽 발목이 다른 사람의 왼쪽 발목에 작은 쇠고랑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만약 그들이 난폭하게 굴면 손목에 족쇄를 하나 더 채웁니다. 그들은 하루에 여러 번 식사를 하며 아프리카 요리사가 만든 최고의 소스를 곁들인 고향 음식을 먹습니다. 다양성을 위해 유럽인의 입맛에 맞는 콩 요리도 제공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몸을 씻을 물이 제공되고 그들의 공간은 유향과 라임즙으로 향기롭게 유지됩니다. 저녁 식사 전에는 그들 나라의 방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노래와 춤이 장려되며 마치 이 모든 것이 정말 즐거움과 여가의 한 장면인 것처럼 운에 맡기는 게임도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자들은 놀고 노래하는 동안 여자들과 소녀들은 풍부하게 제공되는 구슬로 멋진 장신구를 만듭니다. 리버풀 대표들, 특히 노리스 씨가 추미런에 증언한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이제 거짓의 장막을 찢고 끔찍한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른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을 통해 진짜 이야기가 밝혀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의 속박을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던 노예들은 사실 고향을 떠나는 비참함에 너무나 큰 고통을 느껴서 그들이 떠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밤에 돛을 올리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노리스 씨가 말한 콩요리는 사실 말에게나 먹이는 말콩이었습니다. 물과 식량의 부족은 너무나 심각해서 자메이카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서조차 의회의 개입이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노리스 씨는 유향과 라임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과 의사들은 노예들이 너무 빽빽하게 실려 있어 그들 사이를 걸어 다닐 공간조차 없다고 증언합니다. 조지 영경의 증언에 따르면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배에서조차 그 악취는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노리스 씨는 노래와 춤이 장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그가 장려라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다면 더 공정했을 것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운동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쇠사슬에 묶이고 질병과 비참함에 짓눌린 이 불쌍한 영혼들은 채찍의 공포에 의해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채찍을 맞아가며 춤을 추도록 강요당합니다. 다른 증인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남자들이 춤을 추도록 만드는 일을 맡았고 다른 사람은 여자들을 춤추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녀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입니다. 또한 음식에 관해서도 그들이 먹기를 거부할 때 입을 강제로 벌리는 기구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식사를 즐겼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그들의 노래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노래가 고향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는 애가이며 노래를 부르는 동안 항상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선장은 아마도 다른 선장들보다는 더 인간적이었을 그 선장은 한 여성의 노래가 너무 구슬퍼서 자신의 감정을 괴롭게 한다는 이유로 채찍질하겠다고 위협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떠한 종류의 묘사에도 너무 의존하지 않기 위해 절대적으로 틀림없는 한 가지 증거의 의회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적어도 확실한 증거의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비율은 그들의 비참함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더욱 악화시킬 것입니다. 추밀원의 증거로 제출된 모든 배의 평균을 보면 출항 전에 죽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항해 중에 최소 5%가 사망합니다. 이외에도 자메이카 보고서에 따르면 육지에 내린 후 판매일 전단 1-2주 사이에 최소 5%가 추가로 사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소위 길들이기 과정에서 3분의 1이 더 죽습니다. 일부 증인들이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고향과 똑같은 기후의 나라에서 말입니다. 배 위에서 얻는 질병, 상처를 감추기 위한 수렴성 세척제, 그리고 판매를 위해 그들을 보기 좋게 꾸미는 온갖 사악한 속임수들이 이 끔찍한 사망률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종합해보면 전체의 약 50%가 사망에 이릅니다. 이는 소나 가축을 살 때처럼 바람과 팔다리가 튼튼한 상태가 아니면 사지도 않는 건강한 흑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중간 항로에서 흑인들이 겪는 야만적인 처우에 대한 추밀원 앞의 수많은 증언들을 이 의회가 어떻게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사실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망자의 숫자가 스스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모든 추가적인 조사를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윌버포스의 목소리는 이제 흔들림 없는 결의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약속을 선포했습니다. 의장님, 제가 노예 무역에 대한 조사를 이 지점까지 마쳤을 때 저는 고백합니다. 그 사악함이 너무나 거대하고 끔찍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서 제 마음은 이미 이 제도의 폐지를 위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불의에 기초하고 이처럼 잔인하게 자행되는 무역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정책적 고려가 있더라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이 제도의 폐지를 이룰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 연설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후 20년 가까이 수많은 실패와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웠습니다. 마침내 1807년 영국 의회는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인류가 더 정의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과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윌버포스의 삶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불의가 거대한 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그 산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각자의 삶에서 마주하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